네, CBS 라디오 박정영 판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민주당 얘기 나와서 이 얘기 잠깐 짚고 또 넘어갈 텐데, 최근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에 사진과 영상 활용을 자제해달라라는 공문을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보냈죠. 근데 이게 당의 지시가 청와대 요청에서 나왔다. 이 국민일보가 또 먼저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또 사실과 달라가지고 대통령이 굉장히 사실과 다르다, 불쾌하면서 경위 파악을 지시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 나쁜 불쾌함을 표시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아니, 맞죠. 제가 대통령이어도 네. 나 좋다는 후보들이 나를 가지고 나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고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는다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당해서 하지 말라? 라고 어. 하면 이거 뭐지? 지금 나 매기는 건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상 파악을 하라고 한 것이고 네. 진상 파악을 해 보니 예. 어쨌든 청와대에 있는 고위직이 네. 이 당 관계자와 예. 뭐 전남의 한 지역에 있는 예. 어떤 후보가 뭐 과거에 어떤 것을 썼는데 예.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 이제 그 지역에 한해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예. 좀 잘못 확대 해석이 돼 가지고 예. 모든 금지령으로 좀 확대된 것이라고 예. 저희는 그렇게 지금 이제 현상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조치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조치 있을 조치의 거예요. 수위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에서도 그냥 수정을 하면 되는데 청와대 지시 또 언급을 또 하니까 괜히 또 대통령을 짚고 넘어가는 것처럼 해서 이게 또 좀 문제가 커지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예. 알고 보면 아마 그렇게 큰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된 건 아닐 거예요. 예.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고 예. 여러 보도가 나오게 되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데 그럼 왜 언론에서 이 정도 사안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볼까?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경계해야 되겠죠. 예.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제 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의 대화의 모습이라든지 예, 그렇죠. 그동안 쭉 우리가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 벌어졌던 예. 여당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민주당 예. 여기에 연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만 언론들도 이거는 또 이상한데 뭐 하면서 왜 그렇게 그러는 보는 거야? 거잖아요. 뭐 이러면서 예. 예. 그래서 이거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강성필 대변인께서 방송할 때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변호사님. 이거는 그냥 명청 갈등, 예. 명청 대전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오히려 이게 청와대 뭐 누가 이게 지시했겠습니까? 그건 핑계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의 해명이 잘못된 것이다. 조성래 사무총장. 사무총장이 뭐랬냐? 당무 개입, 어. 정치 중립 이야기했어요. 예. 이게 무슨 당무 개입이야? 대선 되기 전에 사진인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당무 개입, 예. 정치 중립이 있으니까 예. 쓰지 마라. 예. 이거는 그냥 청와대 핑계 대면서 예. 친 이재명계하고 예. 친 정청래가 예. 치열하게 경선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계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하. 저는 정청래, 조성래 사무총장이 예. 강하게 금지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 정청래, 조성래가 미운 거예요. 그 뭐 안에 있는 사람이 잠깐 뭐 말했다 해서 그 사람 지시 따를 사람입니까? 진짜하게 쓸 것들은 대통령한테 확인해 보겠죠. 그렇잖아요. 예. 이거는 그냥 저는 정청래계와 친 이재명계 경선의 싸움. 이다 이래 보면 돼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의 대응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당이 잘못했다. 네, 당 내에서 누군가가 반발을 했을 때 이걸 해명을 할 때에는 이게 경선 질서를 어지럽힐 정도로 불공정함이 있어서 저희가 좀 특단의 조치를 한 겁니다.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청와대가 개입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완전히. 당이 정신이 나갔다. 아니 야. 실제로 만약에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걸 해명하면서 까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정무수석이에요? 아니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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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당하고 예. 청와대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정무수석이니까 예, 그렇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 치더라도 그렇죠. 그걸 공개적으로 청와대에서 시켜서 한 건데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여당이 말이 안 되는 그걸 왜 얘기잖아요. 언론에 얘기하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처음에 이렇게 사진 쓰지 말라고 했던 명분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당무 개입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염려해가지고 사진 금지를 시켜놓고 지금 해명은 청와대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조치한 거예요. 그래버리면 예. 청와대가 당무 개입했다고 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당무 개입이 걱정돼서 이런 조치를 했다 그래놓고 해명할 때는 당무 개입을 갖다가 사실상 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 도대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얘기를 당에서 할 때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의중이 이거 어디 그런 사진을 써 라고 얘기했는지를 당연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어느 통로로 이 얘기가 간지 모르겠지만 예. 그 원소스 하나만 듣고 이렇게 해명하는 거는
자기들 면피만 하려는 거 아니냐.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거. 예. 네. 오늘 대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너무 열받잖아요. 뭘 화를 내? 웃으면서 방송합시다. 근데 당이 정신 나갔대잖아 지금. 그 정신 나간 당의 부대변인인데. 근데 보통의 이제 사례를 보면 예. 저는 이제 뭐 우리 강수영 변호사께서 이제 예. 당을 위해서 예, 이렇게 예. 저는 역정 내시는 거라고 본데 예. 물론 어색한 건 있어요. 과거에 예. 이 경선 도중에 여론조사 하게 되면 예.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이내, 1년 이내에 공직 경력만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부를 구분짓는 건 있었어요. 그래야지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와 뭐 이재명 정부의 예. 어떤 청와대 경력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전면적으로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안 맞고 예. 또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금 뭐 1년도 안 됐는데 얼마나 대통령과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현역 만나기 국회의원 힘들고 아니면. 만나기 힘들어졌지.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또 대통령의 당무 개입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통령 되기 전걸 쓰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논리적인 것은 조금 그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예. 너무 화내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오늘도 두 분이 잘 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끄러운 건 민주당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더 시끄럽죠, 사실은. 오늘 최고위 회의가 있었는데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와 상대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 후보, 또 양양자, 또 경기도지사, 또 이게 출마 의사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특정 후보를 또 비판한 자리가 돼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대변인? 저는 예, 당에서 이제 이 공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걸 이제 드러낸 거 아니에요. 자, 양양자 후보는 양양자 최고위원 후보지만 예비 후보지만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본인이 한 달 전에 경기도지사 하겠다고 공천 신청했는데 예, 계속 추가 공모를 하면서 마치 그렇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듯이 하고 예로 든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예. 당의 얘기가 보면 다 자기한테 맞거든요. 기업인이고 AI 관련한 전문가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나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공관에 대해서 좀 강한 어조로 뭐 기괴하다 그랬나요? 그렇죠, 뭐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도 본인이 경북도지사 이제 최종 후보 결선을 해야 되는데 예. 이철우 지사와 함께. 이철우 지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최고위원회 속상해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버리니까 예. 참 난감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아마 발언하셨을 거예요. 정책위 의장 정점주 정책위 의장이 제가 당원당규 개정할 때 이런 상황이 있을까봐 최고위원 중에서 광역 어쨌든 후보가 된 사람을 최고위원 사퇴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어야 되는데 예. 아니란 생각 때문에 이걸 안 넣어서 당원 여러분들께 송구하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아하. 그럼 이게 뭡니까? 그 면전에서 서로 치고 박은 거예요, 그냥. 서 변호사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제가 이게 그 김재원 의원을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셨어요? 진짜 이게 너무한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출마하기 전에 저희 TV 나와서 서정 TV에 자기가 최고위원 사퇴는 안 하는데 사퇴하면 이게 또 장동혁 지도부 4명 사퇴하면 와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최고위원회 안 나가겠다. 아하. 안 나가겠다. 예비 후보로 이제 되면 그렇게 몇 번 이야기했어요. 아하. 근데 판세가 좀 불리한지 하여튼 오늘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가지고 그게 이철우 지사를요 원색적으로 그게 뭐 야당보다 더하게 아니 최고위원 회의가 경쟁 후보를 이렇게 공격하는 자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아주 진짜 잘못한 행위다. 이거야말로 이게 징계행위라고 봐요. 징계. 해당이. 아니 그렇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경쟁 후보를 그렇게 맹비난하면 이거 역효과 날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지도 무너지면 어떡해요? 아니 뭐 무너지더라도 한 명 가지고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저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게 뭐 당헌 당규를 바꾸든지 심판이잖아요. 그 선수잖아. 그럼 이게 구별해야죠. 아니, 선수가 심판장에 오가지고 이게 맹비난하니까 저는 김재현 최고 제일 잘못했고 그다음에 양양자는 뭐 그보다는 좀 덜하지만 본인이 좀 억울한 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본인과 관계되는 이슈는 좀 이게 발언을 자제하는 게 아니 본인 지지를 보라고요. 그래가 선거 됩니까? 그러면 이게 대성적으로 지금 우리가 3일 더 공모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을 왜 인정을 해야지.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부적절했다 둘 다. 근데 김재원이 훨씬 심한 거죠. 그 경기지사 누가 고른대요? 지금 이제 뭐 우리 마지막까지 김원혜나 안철수랑 설득해 보고요. 그래요? 왜 주소가 이제 60일이니까 주소가 이제 안 돼요. 경기도 안에 있는 분 중에 골라야 되는구나. 지금 그죠? 김문수
유승민에게 서울에 주소가 있으니 아하. 물 건너갔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은 주소가 경기도 돼 있으니 마지막까지 안철수 김은혜인데 예. 근데 뭐 안철수는 0%라 그러고 김은혜도 이게 뭐 내가 나가면 분당까지 한석 날라간다 이러고 있으니 설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예. 또 이게 마지막까지 한번 젊은 기업인이나 찾아봐야죠. 일단 조광아는 나가서 예. 자기가 이긴다고 보더라도 나가면 3명 중에서는 근데 후보가 되면 양보하겠대. 자기 끝까지 누굴 모셔와서 예. 후보 양보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뭐 우리 추미애 의원님은 후보 되면 뭐 완전 땡큐라고 하시더니 뭐 별 볼 일이 없네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게 그 추미애 됨으로써 안철수와 김은혜를 설득하는 데 네. 좀 생긴 거죠. 원래는 이게 김동연 이런 분 오면 이게 안 돼요. 중도 확장석에서. 그래요? 근데 추미애니까 이제 안철수나 김은혜도 좀 설득해서 야 추미애만 붙어봐라. 근데 김은혜 의원은 지난번에도 나와가지고 그때 의원직에 보궐 대학교 안철수 의원이 그 자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나오는 명분이 돼요?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은 꿈이 대통령이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게 이번에 한번 희생해 주기 좋아요. 안철수 의원이 나와라. 예, 오히려 안철수가 제일 적임자로 좀 봐요. 이번에 저더라도 한번 당을 위해 희생해 주면 다음이 있다고 당구이든 대구이든. 근데 이번에 몸살이가 안 나오면 예. 안철수는 정치면 끝입니다. 아, 뭘 또 끝이에요.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이번에 안 1년 나오면. 나왔는데 이번에 안 나오면 예, 서 변호사님 해석이고 예. 이 포인트에서 그래도 언급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 예. 소외된 이웃 개혁신당을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중질환에 빠져 있고 예, 예. 누구를 공천할지 찾지를 못해서 예. 제발 나가달라고 등 떠밀고 앉았고 예.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이 있는데도 경선을 계속 미루면서까지 다른 사람 없어 이 상황에서 예. 개혁신당이 경기도지사도 제대로 된 후보를 못 낸다는 거는 예. 그냥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준석이 경기도지사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뭐 강하게 부인하더라고요. 그때 그 김정철 그 서울시장 예비 후보도 그렇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 이 상황에서조차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이 완전히 폭삭 내려왔는데도 대한보수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못 드러낸다면 좋은 포인트예요. 네, 이게 존재감이 앞으로 정치적 존재감이 있을 것이며 그럼 소구력이 누가 있을 그러면 것인가.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나가야죠. 나와야 된다? 예, 스스로 나가고 조광한 최고도 개혁신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하. 그러면 국민의힘 그냥 후보 내지 말고 어차피 안 될 거라면 예. 안 될 후보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개혁신당한테 양보하고 이준석은 자신 있게 배치 떼고 나와라. 본인도 대선 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경기도지사 이것도 재고 막 이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네, 그런 언급을 해드립니다. 남의 일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도 그런 생각 있는 사람인데 예. 아니 되지도 않을 건데 예. 나와가지고 배지만 날아가면 오히려 개혁신당 지금도 존재감인데 더 존재감 없어져요. 그러라고 제가. 그런데 자, 이 참고로 국민의힘에서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도 그 경기지사 후보군을 거론했는데 그분 얘기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원래 그 홍준표 캠프의 대변인이었잖아요. 아마 김대식 의원이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분이랑 좀 관계가 김대식 있죠. 의원. 모르겠어요. 누군지. 근데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안철수가 최고입니다. 안철수가 최고다. 그러니까 지도부의 예. 인식이 예. 어떤 방향에 있고 어떤 근거에 있는지를 네.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성배 전 아나운서를 어떻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연유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그분한테 제안을 했냐.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제안을 받고 고심을 하고 있느냐. 예. 지금 한국에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뉴욕 주립대에서 박사과정 중 AI. 지금 무슨 경쟁력을 발굴을 했길래 그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냐. 그걸 제가 모르겠어서 서 변호사가 혹시 아시나 했는데 서 변호사님도 모르시는 거 보면은 그러네요. 자, 이런 가운데 장동혁 당대표 굉장히 기분이 요즘 좋으세요. 그 당원 책임 당원 수가 100만 명 돌파했다. 오늘 최고위 끝나고 기념식에 참석도 했고 근데 미국 가신다고 그래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을 가는데 비영리 단체 국제공화연구소 초청입니다. 근데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행보로 맞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장동혁 대표 행보를 또 서 변호사님이 잘 분석하실 수 있으니까 왜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일단 100만 원이 아니고 110만 원대가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어떤 분이 미국 가니까 뭐 10박 10일을 가는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예. 진작에 시간을 쪼개 가지고 거의 2박 4일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이재명 정권의 대북 정책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지금 북한하고 우리 정책의 문제점 이런 걸 이렇게 같이 하면 미국 공화당 같은 보수당끼리 의논도 하고 이런 이제 그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뭐 지방 이틀 왜 안 가고 그거 가느냐고 저 비난하는데 외교도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야당 외교도. 예.
그리고 이게 뭐 부정선거 때문에 또 간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전혀 아니고 하여튼 제가 알기로 그 이재명 정권의 외교 난맥상 특히 대북 정책의 문제 예. 이런 걸 이렇게 같이 미국하고 연대해서 의논해 보자 예. 이런 게 의미로 가는 거예요. 대북 정책 요즘 문제 없던데요? 뭐또 김여정 앵커가 문제 없다고 하면 이게 공정 아니 그게 공정 아니라 지금 뭐 이렇게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뭐 무인기 뭐 사과에 대해서 북한에서 뭐 평가한다 이런 지도자끼리 이것도 험한 설전은 없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예. 근데 북한에요. 예. 뒷부분에서는 절대 접촉 안 한다는데 이걸 해석을 잘못 앞부분만 해가지고 또 이게 장검철인지 뭐 외무상이 뭐 차관도 안 되는 이런 분이 또 해석까지 해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여러 난맥이 있었죠.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니 뭐 좋은데 외교도 당연히 야당 그 당수가 그 예. 외교하는 거 좋은데 예. 꼭 지금 가야 될 그런 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왜 지금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예. 굳이 미국을 가느냐? 그러니까 그 회개한 소문들이 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연구소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더라. 그런 거 아니야 의심스럽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이고 결국에는 뭐 인천시당 사건도 그렇잖아요. 갔는데 완전히 대표 대우도 안 해주고 대표한테 말도 않고 다 가버리고 또 세종 일정도 있었는데 취소당하고 뭐 최근에 한다고 해서 또 유튜브 좀 찍었는데 반응 안 좋고 뭐 섭외를 했다느니 어쨌다니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에이 나 모르겠다 그러면은 해외나 갔다 오자 이렇게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장동혁 대표가 해외로 그렇게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좀 당 대표 그 다운 어떤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말로만 좀 이렇게 좀 하지 말고 딱 그 장동혁 대표를 올감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대로 된 카드를 마련을 해가지고 지도부의 혁신을 좀 요구를 해야지. 예. 이거 야당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이거 지방선거가 완전히 뭐 관심 밖으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 장동혁 대표는 그래도 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는 본인만 주인공이 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영상을 올렸고 예. 또 미국 간다는데 예를 들어 외교라고 하면 뭐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미국에 그래도 뭐 하원 의장이나 뭐 장관이나 부통령 정도 만나야죠. 예. 근데 지금 만나신다는 분이 한국계 영킴 하원 의원 그리고 뭐 몇 명 요 정도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한국에서 기자분들이 따라갈까요? 그 일정에. 그러니까 예. 그런 일정을 하러 간다는 게 그럼 결론은 뭐냐? 제가 볼 땐 장동혁 대표는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사전 선거 운동이라면 다음 전당대회를 대비한 본인 연임 의지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증거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증거죠? 강성 지지층에게 먹힐 수 있을 만한 영상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전당대회도 전당대회지만 제가 보기엔 그 앞당겨 가지고 전당원 신인 투표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전당원 신인 투표를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뭐 하겠다. 근데 좀 힌트가 있어요. 장해찬이 전당원 신인 투표라는 언급을 했고 예. 그런 방법도 있다. 근데 지금 뭐 100만 넘었다 당원들 이것도 어차피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재신임 투표는 그럼 미국 가는 것도 그 당원들 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브에서 열광할 만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지방선거 도와달라고 하는 곳 아무도 없고 예. 당대표가 가가지고 도움되는 것도 없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정치적으로 도태되니까 계속 유튜브 시작하고 뭐 지금 한 큐에 다 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게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냐? 지금 지역에서는 다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혹시나 자기가 화를 입을까 봐 말 못하고 이 현실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분들도 더 늦으면 힘드니까 지금 다 연좌해가지고 장동혁 물러나라 할 때가 왔다. 지금 당원 숫자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고 100만, 110만 말씀하시는데 예. 그럼 민주당 대비해서 당원 숫자 많으면 저희가 뭐 이깁니까? 당원 숫자 가지고 선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당원 숫자 이렇게 늘어나는데 왜 지지율은 역으로 되느냐? 이 역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지도부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꼭 묻고 싶고 답 받고 싶은데 미국 가신다니까. 주호영 의원이 이제 당대표 사퇴하라 계속 오늘도 강한 말씀했는데 오히려 장동혁 당대표는 책임 당원 수가 100만 돌파했고 110만 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사퇴 요구하지 마라. 난 당대표가 된 이후에 오히려 더 늘었다. 오히려 책임 당원이 나의 지지자가 많다. 이런 메시지를 좀 보이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최근에 사퇴 요구한 분이요. 예. 최근에 윤상현, 예. 그다음에 주호영 예.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그 당원과 국민을 무시하는 거라 봐요. 당원과 국민이 뽑았잖아요. 예. 근데 본인들이 물러나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까? 뭐 주호영이가 더 이게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던 건 아니잖아요. 예. 컷오프 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어디서
함부로 물러나라 마라. 이거는 이게 진짜 당원들을 모욕하는 이런 이제 행위다. 물러나라 하려면 이게 당원들이 들고 올라야죠. 예. 물러나라.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예. 그런데 윤상현이나 주호영 이런 분들이 저는 물러나라.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해당 행위 내부 분탕질치는 이런 이제 행위다. 이런 분들에게 징계해야 됩니다. 진짜. 이번에 오늘 그 서병수 예.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어디서 이게 당에 제명된 한동훈들 만나가지고 열심히 돕겠다. 아니 당에 제명된 후보를 당의 당협위원장이 돕겠다. 예. 당원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지금 전화가 수십 통이 왔어요. 전 당대표니까 또 도울 수도 있는 거죠. 제명대가 나간 사람이고 예. 당의 후보를 돕는 게 당인의 도리지 예. 제명대 나간 사람을 돕는 게 이게 당인입니까? 그럼 본인도 나가든지 예. 도우려면 예. 거기다가 이게 후보도 내지 마라. 아하. 이게 진짜 이런 분들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저 논리적으로는 저 말이 맞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북지사 관련해 가지고 예.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나머지 남아있는 2명의 국회의원 중에 1명을 돕잖아요. 예. 그럼 그것도 해당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 민심과는 어긋나지만 예. 논리적으로는 맞다. 자, 주호영 의원. 지금 이제 뭡니까? 항고심 결과 기다린 이후에 거취를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나갑니까? 무소속 출마할 수 있습니까? 일단 주호영 의원은 방점을 옮기신 걸로 보여요. 어디로 갔습니까, 방점? 일단 뭐 경선이라든지 무소속 출마보다는 네. 당에 남아서 이 지도부를 좀 바꾸는 작업, 그래서 당을 다시 세우는 작업에 몰두하겠다. 아마 그런 의사를 밝힌 어제 회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고, 그리고 당의 공천 시스템과 더불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잖아요. 비대위 뭐 선대위 말씀 그렇죠. 처리를 하시고. 예. 자, 대구 현지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우리 네. 강소영 변호사. 지금 이제 네. 주호영 의원 기자회견했고 그 항고심까지 기다리겠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계속 하다가 나중에 단일화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구 민심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민심이야 뭐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막 꼴도 보기 싫다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본토 이게 반응 좋아요. 예, 왜냐하면 뭐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계속 예. 답보 상태인 거고. 예. 이제 지역의 기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진숙도 주호영도 사실상 무소속은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 흐름이. 근데 그러면 저 사람들 왜 저러냐 도대체. 아하. 이준숙은 왜 탈당은 안 하면서 자꾸 저런 시민경선 이런 얘기 왜 하냐. 어. 불가능한 얘기인데 어.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왜 하냐 이랬을 때는 예. 뭔가 명분을 달라는 거예요. 드랍할 명분. 이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러면 당도 뭔가 양보를 하고 우리도 지금 지방선거 위태롭고 대구도 위태롭고 이런 상황에서 전향적인 어떤 결단 장동영 지도부가 뭔가를 내려놓고 뭐 본인 사퇴도 포함해서요. 뭔가 그런 것을 받아주고 우리는 이때까지 주호영이나 이진숙이 이렇게 당에 대해서 갖다 박은 것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한 거야라는 그림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특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요. 예. 나 육선이고 국회 부의장인데 내가 뭐 시장 되겠다고 지금 우기는 거 아니야. 당이 망가지는 걸 내가 살려보겠다는 건데 왜 나를 자꾸 개인적인 이기주의자로 몰아. 굉장히 여기에 마음상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그 명분을 만들어주면 당에 협조할 의사가 있어 보이는데 예. 지금 그게 잘 안 되니까 항고도 하면서 시간을 보는 거죠. 이 상황에서 장동영 지도부가 사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예. 이 점에서는 거의 뭐 아마추어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 지나가면 대구 시민들은 더 염증을 느낀다.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근데 저는 주호영 의원이 예. 이제 뭐 자기가 그 당이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으니까 바로 잡겠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예. 그럴 거면 본인의 다음 총선 불출마 정도는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진정성이 인정이 되지. 제가 예. 자꾸 말씀드리지만 아니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주호영 의원도 그렇고 당이 망가질 때는 뭐 팔짱 끼고 있다가 자기 컷오프 당하니까 그때서야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이익 때문에 이익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 진심이라면 정말 그 정도는 걸어야 되고 그 정도는 걸어야지 당 지도부가 변할까 말까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 변호사님. 그런데 가처분 한 30초. 거는요. 제로 인용률이 제로고요. 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그러면 이게 출마 안 하겠다고 저는 해석하고요. 아하. 자, 그다음에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멈춰버리면 안 되죠. 아직 공천도 안 받은데 예. 공천장 받으면요. 예. 멈출 겁니다. 둘 다 이게 무슨 보궐? 그렇죠. 보궐 공천장 안 받는데 지금 멈추면 공천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방금 발표됐는데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됐다는 점, 자동적으로 북갑은 보궐선거 지역이 됐습니다. 자, 승부사들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